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사실 어딘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혜원 반장 지금쯤이면 세상 모든 근심을 떨쳐내고 휴가를 즐기고 있을 겁니다.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을 테니 일주일 정도는 쉬고 와야 비행기 시간이나 표값이 아깝지 않게 본전을 뽑겠죠. 그나저나 이렇게 선배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과연 알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외여행은 오래 머물다 와야 본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첫 만남 때는 각각 17시간, 7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4시간 45분, 그리고 회담도 당일치기로 끝냈죠. 자, 두 번째 만남의 장소인 하노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당연히 전용기를 타고 열심히 지금 오고 있는데요. 약 18시간 동안 비행을 합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기차 66시간, 자동차 2시간 등을 타고서야 하노이에 도착을 했죠. 훨씬 더 강행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 때처럼 당일치기 회담으로 끝내기에는 뭔가 아쉬운 구석이 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번 회담은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내일 저녁 만찬을 함께하며 첫 만남을 갖는데요. 장소는 오페라하우스가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이 공연을 본 뒤에 만찬은 영빈관에서도 진행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두 정상이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긴 하지만 8개월여 만에 재회하는 만큼 여전히 어색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색함을 없애기에는 밥을 같이 먹는 것만한 게 없겠죠. 첫 번째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and thin. Beautiful. Perfect. 잘생기게 아름답게 찍어달라고. 자, 그러니까 내일 첫날 저녁 한 끼를 함께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 어색함을 누그러뜨린 뒤 두 정상은 모레부터 공식 회담을 갖습니다.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또 오찬 등등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이벤트성 행사가 더해진다면 두 정상은 최소 5차례 이상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만났던 싱가포르 회담에 비해 두 정상 간 더 폭넓고 또 심도 깊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단독 회담에서는 두 정상의 스타일에 비춰보면 비교적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도 있는데요. 자, 1차 북미 회담 때나 또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소위 최고 영도자라는 호칭과는 다소 낯선, 인정할 건 인정하는 솔직 화법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발목을 지지하게 붙잡던 그런 화법을 우리가 방어를 이겨내고 들어보고 의인 지정과 꼭 다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들하는 게 초라합니다.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연출무대랑 나가서 외유까지 들어. 자, 이번 회담에서 소위 이 하노이 합의가 나온다면 이는 측근들이 함께하는 확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차 회담 땐 90분간 진행이 됐었고 각각의 카운터파트로 보면 폼페이오, 김영철, 존 볼턴, 이용우, 그리고 존 켈리, 이수용이 각각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우선 실무 협상을 이끈 스티븐 비건, 그리고 김혁철이 마주 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김영철은 다시 또 이렇게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볼턴과 이수용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의 배석 여부가 회담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현재 수행원 명단에 이 볼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무엇보다 최대 관심은 양국의 퍼스트 레이디 만남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 패밀리 외교가 성사될지 여부인데요. 백악관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의 딸 이방카 선임 보좌관, 그리고 북한의 실세로 자리 잡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두 정상이 두 번째 만남에서 내놓을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인데요.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선에서 합의에 이르게 될지가 관심인 겁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겁니다. 자, 1차 회담 당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즉 CVID라는 표현을 담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We're frequently confused, Mr. President. Yes.
Mr. President, the joint statement does not talk about verifiable or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Yeah. Is that a concession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No, not at all, because if you look at it, I mean, it said we are going to, let's say here, it will be gone. I don't think you can be any more plain than what we're asking. 자, 미국이 얻어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비핵화의 초기 조치에 과연 어느 선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될지가 이 회담의 핵심인데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까지일지 아니면 영변 핵시설까지 담길지가 관건입니다. 자, 이에 따라 미국의 그 상응 조치도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더 나아가 평화선언, 그리고 연락사무소 개설 또는 남북 경협이나 대북 제재 완화의 첫 단계인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대북 제재 등 경제 제재 완화 등이 의미를 두고 북미 간의 밀당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의 약속을 어떻게 또 주워 담을지도 관심입니다. Will you travel to Pyongyang anytime soon? Well, at a certain time I will. I said that will be a day that I look very much forward to at the appropriate time. And I also will be inviting Chairman Kim at the appropriate time to the White House.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 something that will be very important. And he has accepted.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